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잠깐 쓰고 버린 물건 하나 때문에 10만 원 넘게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집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가 우리의 지갑까지 위협하는 현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되는 줄로만 알았던 물건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속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음식물,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들 중에는 정말 옛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가령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 청소를 마친 뒤 고무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쓱. 이건 당연히 일반 쓰레기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고무장갑은 태울 수 없는 쓰레기라며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구청의 배출 가이드를 지키지 않으면 집 앞 봉투를 뒤져 그 안에 고무장갑이 들어있는 걸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한 뒤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죠. 생각만 해도 황당하지만 이런 사례가 실제로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또 다른 예시로 우리가 흔히 이건 음식물 쓰레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지역이나 항목에 따라 일반 쓰레기에 가깝다고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마토 꼭지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해당 부분도 음식물로 분류해버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심지어 토마토 꼭지 때문에 벌금을 냈다는 사연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말 이건 무슨 기준인가 싶지만 분명 지자체마다 자체 규정이 존재하고 홍보 역시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는 석회질이나 염도가 높은 양념류 같은 것들은 보통 일반 쓰레기로 가라는 식이죠. 예를 들어 이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도 사실상 동물 사료로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에 살짝 헹궈낸 다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라고 안내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는 지침을 내린 도시도 있죠. 계란 껍질은 어떨까요? 달걀에서 나온 거니 음식물이지라는 직관적인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석회질이 많아서 가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네요. 반면 상한 음식이나 곰팡이가 핀 밥알 쓰다 남은 밀가루는 냄새가 나거나 먹을 수 없으니 일반 쓰레기로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살균 처리를 거쳐 퇴비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별 세부 규정을 일일이 검색해보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 놀라운 건 우리가 그냥 재활용 안 될 것 같아 하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물건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가 꽤 많다는 거예요. 예컨대 양파망, 녹근 비닐장갑, 스티커가 조금 붙은 비닐 포장지 등은 분리배출만 잘하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쓰레기 선별장에서는 안 받을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해 다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곤 하죠. 게다가 의약품 처리도 문제입니다. 한번 먹고 남은 알약, 특히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약들은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자연 생태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따로 우체통에 넣어두면 수거해가는 제도까지 마련해두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면 다 쓰레기인데 뭐 어떠냐며 그냥 버려버리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보를 제대로 홍보하는 제도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공지문을 통해 안내하긴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걸 세세히 찾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작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면서 이건 왜 여기에 들어있어요? 라고 과태료를 물리는 건 손쉽고 정보 전달은 제대로 하지 않는 식이니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은 클 수밖에 없죠. 게다가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과태료를 미리 막으려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해야 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지자체별로 배포하는 분리수거 가이드북을 챙겨보거나 헷갈릴 때는 해당 구청, 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그나마 정확한 방법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 벌금을 피할 수 있다면 훨씬 이득이겠죠. 여러분은
혹시 어이없게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할 걸 음식물로 버리거나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했던 걸 일반 쓰레기로 버려서 민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저와 함께 또 다른 꿀팁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리는 일 하나에 이렇게 많은 규정이 뒤섞여 있다니 쓰레기 분리 배출은 생각보다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잘 몰랐던 쓰레기 분류의 숨은 함정들을 짚어봤는데요. 과태료까지 내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